주말 사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수는 600명을 돌파했고 사망자는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고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코로나19 아침 뉴스룸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예, 먼저 확진자와 사망자 상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23일에 169명이 추가 확진자로 판명이 되어서 현재 누적 확진자가 602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모두 6명인데요. 네. 근데 지금도 굉장히 많은 수가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확진자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네, 대구 경북 지역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네. 대구에서 발생한 5번째 사망자가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예. 이제 추가된 46명의 확진자 가운데 20명 정도가 대구 신천지 교회와 연관된 환자라서 신천지 그리고 청도의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코로나19가 정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거 진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감염병 그 대응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이제 4단계죠. 네. 최종 단계까지 이제 올렸는데 상황이 이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겠죠. 네,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을 시켰는데요.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에 11년 만에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한 것입니다. 현재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도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전파가 되고 있지만은 예.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면 가장 중요한 점이 중앙 정부가 모든 것을 관할을 해서 네. 뭐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와 상관없이 총력을 기울여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방금 뭐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집니까? 근데 이제 가장 큰 단계는 이제 경계 단계에서는 이른바 봉쇄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유입을 막고 또 만에 하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찾아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접촉자를 관리하는 방식이 주된 방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심각 단계로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바이러스의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가능하면 빨리 환자들을 수색을 해서 네. 치료하고 또 그 환자를 통한 추가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이 심각 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네, 심각 경계로 대응을 이제 하게 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많은 것들을 조치를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치들을 더 많이 하게 되나요? 이제 2009년 신종플루 때와 비교를 하면은 이제 가장 지금 아쉬운 점이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예, 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이 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감염자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서 네.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당장 어제 정부에서 일주일간 개학을 연기하는 그렇죠. 사상 최초의 이제 전국 휴교령을 이제 내렸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처럼 가능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좀 떨어뜨려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누가 되는 겁니까?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예. 총괄하는 것도 이제 심각 단계 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뭐 각 부처들이 발빠르게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휴교가 된 게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아니고 네, 유치원, 초등학교, 초, 중, 중고. 고등학교 예. 그리고 유치원입니다. 유치원까지 네, 예, 네, 네. 설명 좀 관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교육부 장관이 휴업 명령권을 발동하는 게 심각 단계에서는 가능한데요. 예. 이번에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면서 일주일간 개학을 미루는 일주일간. 네, 사실상 이제 휴업을 한 것인데 전국 단위의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일단은 일주일 정도는 방학을 좀 줄이면은 충분히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예, 있다라고 예. 교육 당국이 판단한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일주일 후에도 이 사태가 잡히지 않으면은 추가로 연기하는 것까지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맞벌이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유치원을 못 보내게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추가적인 서비스 같은 것도 정부에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지금 학교들에서 일선 학교에서는 겨울 방학까지 연기한 곳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혼란이 없도록 다들 참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금 이쪽 의료 시스템이 혹시나 너무나 부족하고 다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사실 지금 대구 경북 상황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예. 왜냐하면 인력도 부족하고 병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확진자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관이 부족해서 병원 관리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그쪽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심각 단계로 격상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대구 경북 상황을 좀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전국 각지에서 대구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미 대구의료원과 대구 동산병원은 병상을 우선 확보하고 있고요. 예. 또 대구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예. 또 또 대구에 부족한 의료 인력은 외부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지금 대구와 경북 상황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대구에서 그래도 병원이 부족하거나 병상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네,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대구에 있는 중증 환자들을 대구 바깥에 있는 여건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 방안까지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예. 네. 참 이게 장기전으로 이제 돌입할 것 같아서 시민들도 긴장 속에 오늘 월요일 아침을 이제 맞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최시중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는 뭐 코로나19의 자유로운 지역이 없을 정도로 네네. 이제 장기전에 좀 돌입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 국민들 안전 상태 그 현주소를 좀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환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구 경북 지역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대구 경북 일대에서 확진 사례들이 그야말로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어제 오후 4시 집계 기준으로 대구 경북에서만 49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긴박했던 상황에 대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특히 대규모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신천지 교회를 먼저 가봤는데요. 건물 내부 방역은 이미 마친 상태지만 출입이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변의 거리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예 없었고요.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일부러 멀리 돌아서 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속으로 화나지, 화딱지 나지.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 신도나 작은 교회 몇십 명도 아니고 말이야. 수백,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람들이 와가 퍼뜨렸잖아, 지금. 그럼 우리도 분노하다 할게네. 저쪽 편으로 아직도 안 해. 없네. 이제 여기서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위치한 상가의 상인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위치한 목욕업소에서는 교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써붙이기도 했습니다. 오시지 않겠나 싶어서 저렇게 적어놨어요. 누가 신천지 교인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뉴스 보고 알았지. 뉴스 보고 아신 거예요? 네, 그전에 몰랐죠. 깜짝 놀랐죠. 우리는 모르고 있었고 다른 데서 막 카톡이 막 들어오더라고. 갑작스러운 집단 감염 소식에 놀란 시민들, 급한 마음에 인근 약국과 편의점을 찾아가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앞다투어 사갔습니다. 이미 동난 지 오랜 제품을 다시 채울 재고조 접서 판매대는 텅 비었습니다. 여기 주변에서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거예요? 네. 인터넷에서도 못 구한다 하면 뭐 이거 상관이 있겠어요. 물건 자체가 동영상에서 뭐니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쪽에서도 줄 수가 없다 하시니까 저희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모를 감염을 보다 확실하게 예방하고자 확진자가 나온 대구 신천지 교회 인근에서는 집중적인 방역 작업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1km 방면을 지금 집중적으로 방역해달라고 하는 데를 민원이 들어오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인원이 딸려가지고 지금 파견 와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들 임시 폐쇄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2주.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그 시설 공간에서 몇 초 내에 바닥에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하루 정도 내지는 뭐 그 정도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시간을 둠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장기간 통제를 함으로써 불안감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유발하기 때문에 그 장기간 통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했던 경북대병원 응급실도 긴급 임시 폐쇄됐습니다. 그 외 대구의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차례로 다시 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아랫게 한 11시 정도 돼가 폐쇄가 됐죠. 외부에서 모르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을 끼고, 그지? 그렇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지? 큰일을, 진짜 급한 환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앰뷸런스 없잖아요. 안 오잖아요. 왜 이제 앰뷸런스들이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여기요. 그러면 다른 병원 가겠죠. 때문에 의료 공백을 메울 대책 필요하다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17개 광역시도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방역 당국의 대응도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제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청정지역들마저 뚫리면서 지역사회 감염 시작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국가 차원의 방역 작업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증상 신고 등 개인 차원의 예방과 협조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예방 수칙들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특히 문제가 많다고 알려진 휴대전화 판매 전 밀집 상가를 가봤습니다. 손님과 가까이부터 판매를 진행하고 또 호객 행위도 많은 이곳인데요. 또한 상점들은 독립된 공간이 아닌 개방된 하나의 공간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원들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가격만 물어보세요. 가격만.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은 채 손님을 불러 세우는 건 물론이고요. 상점에 자리 잡은 손님과는 밀착해서 제품을 설명합니다. 상담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진짜 마스크 끼고 얘기할 때랑 완전 틀려요. 설명을 할 때도 손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보고 마스크 끼고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식당 생각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잘 체감도 못하고 많다고. 체감 사실 어떻게 체감을 최근 확진자가 나온 지역에서는 인근 학교들의 휴업이 잦았습니다. 감염 우려가 커지자 정부에서는 전국의 유, 초, 중고 개학을 일주일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조차도 학원들이 여전히 성업하면서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교육의 1번지라고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 가봤습니다. 시원한 학원은 한 곳도 찾아볼 수 없고요. 늘 그래왔듯 변함없이 열띤 강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은 휴가 간다면 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어디 학원 휴가 있다가 애들 사이에서만 소리가 나올 텐데 아직 그 소리가 없어요. 대치동에 누군가 한 명 걸렸다면 그 여파가 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한 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과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몇 군데만 걸리면 전체가 다 휴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뭐 대치동에서 지금 뭐 어떤 일이 없는 거니까 그냥 일단 공부를 하는 거죠. 어느 학원에서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어요. 밤 10시에 수업을 마친 아이들, 이들을 통원시키는 학원 버스들도 어김없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요즘 시내버스에도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진짜 많이 발생한 건 좀 줄긴 했어요. 엄마들이 데려오고 데려오는 거고. 이쪽은 한 명만 찾으면 다 나오세요. 엄청 많아 이쪽에. 아이들이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10시 되면은 완전 애들 엄청 많이 나와요. 수업을 마친 몇백 명의 아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실내에서 몇 시간 동안 밀집돼 있던 학생들인데요. 안 보낼 수는 없지만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직접 데리러 오는 학부모들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보내기 좀 불안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약간은 뭐 그런 게 있는데 아직은 이 동네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또 애들이 뭐 다 이렇게 열심히 학원 수업 때도 다 마스크 쓰고 있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모들의 생각과는 달리 실제 학생들의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 네. 한 반에 혹시 몇 명 정도가 있어요? 200~300명. 대부분 다 마스크를 끼고 있나요? 아니면은 안 끼고 있어요. 거의 안 끼고 있어요? 좀 불안해요, 근데. 그냥 제가 걸리면은 학원 다니는 애들도 다 이렇게 걸리고 다 이렇게 되고 격리. 불안하긴 한데 안 다니면 그 진도도 밀리고 그러니까 약간 어쩔 수 없이 다니는 느낌. 이에 교육부는 학원 측에 철저한 방역과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연기와 함께 학원 휴원을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결정의 주체가 학원 운영자라 강제성은 없습니다. 학교 휴업이나 휴교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단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의 직장 휴업 또는 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행사 같은 걸 제한하는 이런 조치하고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가야지만 이 효과를 우리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코로나19 사태, 촘촘한 방역망과 철저한 개인 예방으로 이 사태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저희가 방금 대치동 학원과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대치동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전국에는 학원가들은 네. 이 정도쯤 됐으면 좀 이제 좀 운영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교육당국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대목도 그 대목인데요. 예. 뭐 일주일 그리고 뭐 혹시 2주 정도 휴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고스란히 학원으로 옮겨가면 예. 사실 학원이 학교보다 밀집 폐쇄 환경 면에서는 훨씬 더 바이러스에 취약한 구조일 수밖에 없고 네. 또 학교에 비해서 학원은 통제도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학원에서 감염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또 급속도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뭐 정부에서 뭐 학교처럼 이렇게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강제할 방법은 사실 정치적인 부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이제 학원가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코로나19 그 확진자 가운데 어린 아이들을 비롯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 네,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케이스들이 그 미성년자 케이스인데요. 네. 지금 수원의 11살, 그리고 대구의 4살, 그리고 김포의 생후 16개월 여아가 확진을 받아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은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임상 데이터를 보면 네. 10대 미만의 아동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는 하지만 네. 그 숫자도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네. WHO에서도 그 사실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원 11살 그리고 대구의 4살 네. 그리고 김포의 생후 16개월 여아가 어떤 식의 경과를 가지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네. 이제 빨리 완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심각하지 않다곤 하지만 네.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이게 지금 감염자가 점점 많아지면 혹시나 모를 그런 변이의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제 단기간에 바이러스가 변이될 거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은 케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예. 환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중증 환자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대목인 것이죠.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이요. 혹시 지금 잠복기가 14일이 아니라 그거 벗어나는 케이스들도 많이 생기고 네.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바는 잠복기는 14일이 맞는 것 같고요. 예. 일부 14일 이후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면서 일부 바이러스가 미량 몸속에 남아있는 것이 예. 14일 이후에 검사 결과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뭐 목이 따갑거나 이런 증상 참 많잖아요.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목이 따갑다든지 열이 난다고 해서 병원 가기도 두려운데 만약에 내가 지금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기 증상이 보이면은 당장 코로나19라고 의심을 해서 병원이나 혹은 선별진료소를 찾지 마시고요. 네. 3일에서 4일 정도
집에서 경과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 감기에 대증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뭐 진통제라든가 해열제라든가 감기약 같은 것들을 복용하시면서 집에서 경과를 보신 다음에 보통 일반 감기는 3, 4일 정도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호전되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열 반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시지 마시고 네. 보건소나 1339에 전화를 걸어서 본인의 증상을 상담하면 그 안내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네, 바로 그러니까 병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일단은 조금 경과를 3, 4일 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나 1339번 이게 사실 가장 지금 여러분들한테 많이 연락을 주셔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왜냐하면 드립니다. 함부로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았을 때 오히려 바이러스에 노출될 그럴 수 위험이 있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지금 함께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죠. 네, 이 심각 단계에서는 사실 방역 당국의 힘만으로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이 방역의 당사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까 강조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즉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가능하면 타인들과 거리를 좀 두는 일상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럴 때일수록 약간 남 탓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뭐 공포스러우니까 네. 남 탓을 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예. 딱지를 붙이게 예민해지죠. 되는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딱지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자꾸 숨는 경우가 생겨요. 아, 혹시나. 네, 그리고 위험하다. 숨어버리면 예. 오히려 그분들 때문에 이 공동체의 방역이 더욱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된 얘기 강양구 기자 그리고 최시중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